자, 교재 135페이지. 문제 2에서 이제는 잘 되시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만 있을 때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표사에서 한자 코드 범위 확인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자. 앞에서 왼쪽부터 두 개, 앞에서 레프트 함수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 과목 표 범위. 표가 두 개 존재하네요. 그럼 이건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뭐 인덱스, V루급, H루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H루급 쓰라. 구조를 보니까 H루급이겠네. 대충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 내용은 뭐 그렇고. 자, 진료 과목을 표시해야 됩니다. 원본에서. 진료 과목은 기준표에 있죠. 즉, 기준표에 있는 진료 과목 확인하려면 CHDA-EN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원본에 이 데이터 진료 코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한자 코드야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요 자료가 요건가 보군요. 그럼 여기에 원본에 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 참조. 주기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들고 비교해서 오른쪽 수평으로 비교. 그게 대응되는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 맞는 함수 H루고. 오케이, 끝. H루고. 자, 찾는 값. 한자 코드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콤마. 테이블 A. 기준표는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 아마 제가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한 100번쯤 이야기했죠, 이야기. 선택하는 거. 에?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에? 외우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리고 원본에서 진료 과목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진료 과목 표인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진료 과목 행이 필요하다. 진료 과목 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어딜 비교하고 있죠? 진료 코드란 걸 비교하고 있는데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폴스. 걸어 닫고 엔터. V루급, H루급, 인덱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면 그냥 제가 좀 싫어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냥 애워집니다. 예? 충분히 애워진다고 계속 하시면 신경 써서 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대충 정답지 보고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애워집니다. 이거 충분히. 뭐 타이핑 소리가 안 들린 거 보니까 다 마무리가 되시나 보군요. 자, 5번 가겠습니다. 풀이하세요. 잠깐만요. 같이 하죠. 아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같이 할게요, 같이. 문제 내용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셨어요? 무슨 함수 써야 되죠? 음? 일단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가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찌됐든 조건이 평균이 70점 되라는 게 조건이고요. 학생 수니까 개수 개념이죠.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음? 잠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구나.
평균 70점대. 아, 이건 설명 좀 들으셔야 돼. 아, 이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지금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조건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요. 저 시험에 이제 저런 형태의 조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안 한 형태입니다. 에 대해서 학생 수 개수잖아요. 그럼 주어진 함수가 뭐가 있죠? 응? D 카운트밖에 없네요. D 카운트. 어, 됐습니까? D 카운트. 응?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려면 D 카운트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려고 하면 그럼 뭐가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의 특정 범위가 있죠. 그럼 여기 이 범위죠. 그러면 평균이 70점대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아, 위에 있었군요. 응? 평균이 70점대라는 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음, 저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처음 봅니다, 처음. 자, 조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자, 이 조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알고 평소에 쓰던 이제 기호로 한번 써보면 크다, 작다, 뭐 이런 비교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엑셀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 분해 쓴다 그랬죠. 그럼 평균 70 이상이라는 것과 평균 80 미만이라는 것. 그럼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된다고 엔드 조건, 요하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판단할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문맥적 어떤 표현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평균이라는 수직선을 그어놓고 7점 이상, 8점 미만. 두 개가 뭐죠? 교차하는 거죠. 엔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드 조건.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조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엔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이라는 필드명 복사. 위치 여기였잖아요. 붙여넣기. 그럼 7점 이상. 한 개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잖아요. 또.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작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 조건 작성, 오화 조건 작성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8점 미만. 엔드잖아요. 그럼 같은 행위 조건 값을 작성하셔야 되고 80 미만은 뭐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이렇게 정리. 여기에 이제 엔드 조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작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알고도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다 알고도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절차를 모르면 결과값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자, 데이터베이스, 디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여기를 학생명을 선택하면 되죠. 안 됩니다.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그러면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저는 평균 선택할게요. 엄마. 조건부 바로 닫고. 문제 명자 붙이다 그랬나요? 사라고 나오네요. M% 연산점명. 쌍따옴표.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또 다르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방금 조건이 몇 개죠? 에? 조건이 몇 개입니까? 에? 두 개.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개수. 뭐 떠오르는 함수가 있으세요? 에? 방금도 하지 않았나요? 이플스, 아이고, 왜 이래? 에? 떠오르세요? 이거? 에? 이거, 야, 안 돼. 이건 돼야죠.
시험이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건 그냥 너무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카운트 이프스. 이걸 카운트 너무 쉬워서 지금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평균 범위, 조건 찾을 범위, 평균 범위, 조건값 70 이상. 콤마. 다시 평균 범위, 조건 80 미만. 바로 닫고 n% 연산자 명. 잠깐만요. 이렇게만 또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라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될까요?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평균이 70점대의 학생 수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면 70점 이상의 인원수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에서 80점 이상의 인원수 몇 명? 3명을 빼버리면 누가 남죠? 70점대의 인원수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몇 개입니까? 이 부분에. 70점 이상 인원수. 조건 한 개. 여기도 조건 한 개 인원수 개수죠. 무슨 함수 적용하면 됩니까? 카운트 if 수라 함수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쉬운 뜻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렵죠. 이제 또 생각이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저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아, 7점 이상 인원수 몇 명? 7명. 여기까지. 빼기 8점 이상 인원수 몇 명? 3명. 80점 이상. 그러면 빼면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이니까 저게 저 자리가. 그럼 이렇게 명자 붙이라면서요. 그러면 n% 연산자명.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이런 게. 이런 정리는 제가 이런 데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리를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 정리한다고 저처럼 뭐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니까. 나중에 뭐 회사 직장 다니시면서 회사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 하실 때 뭐 엑셀이 필요하면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더 좋겠긴 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당장 시험을 보시는 입장이니까 정리는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자, 분석 작업 일로 가겠습니다. 136페이지. 문제 3번의 1번. 시나리오.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진행합시다. 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셔.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에서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순이익률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명시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변동, 시나리오, 변동, 값이 바뀐다. 시나리오, 원본 값이 바뀐다. 그 다음에 순이익의 합계. 순이익 합계는 어디 있죠? 여기네요, 여기. 네? 순이익 합계. 찾았습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내용 파악하시고요. 관심을 두고 있군요. 자, 셀의 이름은 I4 셀은 I4 셀 선택하시고, 이 녀석의 이름을 앞으로 순이익률이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 엔트. 천천히 할게요. 기억을 대세기로 천천히 할게요. 대세기로. 그 다음에 C24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컷을 놓으시고 순이익 합계. 요게 그때 배우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 잘 담아두기 힘든 기능이라 앞에서 했던 목표값 찾, 데이터 표라든지 뭐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들이 좀 이렇게 딱 기능을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이게 딱 자리를 잡기가 좀 쉽지 않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건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점과 순이익률은, 순이익률은 25% 썼죠.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뀐 두 번째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 감소, 순이익률 15%로 설정하시죠. 자, 요 작업을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이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가 산다고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한다. 자, 시나리오 만드셔야 된댔죠?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점과 변경세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I4세 확인. 뭐 이게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확인. 뭐 떨어져 있는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인접한 범위가 될 수도 있다. 확인. 다음 단계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25% 입력. 자, 또 작성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죠.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 감소. 자, 변경셀이 뭐라고요?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뭐죠? I4셀.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맞으면. 확인 단추를 넣어서 다음 단계에서 원본값을 바꾼다. 이 원본값이 이번에는 15%.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삼각형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작업 1시트 앞에 위치하시오. 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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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결과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상, 결과도 한 개 이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 한 개, 수식이 있는 결과세. 지금 한 개, 경우에 따라서 한 개 이상. 확인하시면 시트가 구성이 된다. 이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한다. 표 형태의 시트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했던 뭐 영상 링크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아무도 잘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면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저장 사이사이 저장. 분석 작업 2시트로 갑니다. 여기는 부분합인데 부분하면 그나마 좀 기억을 하시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고. 그다음에 정렬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되며 뭐 그런 이야기도 기억나세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별 거래처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항상 주의하시고 그림과 같이 거래업체별로 거래업체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뭐? 거래업체란 이야기죠. 거래 금액별로 거래 금액과 할인의 합계를 계산한 후 이 실지급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래업체명 별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업체명 필드가 정렬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합계와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나오려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그림이 나온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렬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열 필드가 거래업체명 문자값 기준이고 내림 차순 정렬을 할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것들이 뭉쳐져 있어야 된다. 확인, 소개, 총계, 부분합이라는 걸 구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면 된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요건 좀 기억이 좀 날 겁니다. 다른 거 앞에서 했던 뭐 시나리오보다는.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필드를 묶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무슨 정보?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합계 값을 나타내는데 거래 금액과 할인액, 실지급액은 체크해 자시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요약 정보를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요 순서에서 그다음 뭐 다시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적용한다. 이미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건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또 있잖아요. 평균도 있잖아요. 평균. 실자 화면에 보이는데 거래업체 명별로 묶어서 평균을 계산하는데 누구에 대한 평균? 실지급액에 대한 평균. 나머지는 체크해줘. 이때 주의사항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해줘. 그래야 값이 누적이 된다. 요약 정보가 누적이 된다. 확인. 끝인가요? 자,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게 기본이긴 한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요 표현이 있었잖아요. 요 표현. 그러면 문제에 그림을 준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주면 그림과 비교해서 어디가 틀리죠? 여기가 틀리네요. B열. B열만 틀려요. 더 살펴보세요. 꼼꼼하게. C열도 틀리네요. D열도 틀리네요. 음. 이러면 이제 맞춰주셔야죠. 그림과 같이라 했습니다. 요건 시나리오보다 좀 낫죠. 데이터표보다는.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 더 이상 할 게 있나요? 거의 기계적인 수준 아닌가요, 이제? 작업 상관없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함수에 작성하고 시행하시고 이제 문제 구성이 똑같다는 건 이제 알 거고요. 자, E4에서 E13 영역에 여기네요.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 도서 명별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신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값 사용.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나머지는 기본값. 혹시나 잘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고요. 확인. 자, 이 4셀 선택하시고 이꼴 평균 계산하는데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가로 열고 데이터는 문제 있나요? 도서 명별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면 7월 8월 데이터네요. 7, 8, 9 데이터네요. 그리고 별이니까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문제 내용이 조합이 끝나고 나면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합니다. 꼭, 꼭, 꼭. 자, 개발 도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단추 연결하고 나오네요. 귀찮아서 문제 못 읽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 삽입. 첫 번째 단추 양식 컨트롤 삽입하라네요.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동일 시트 B15에서 C16, B15 좌측 상단쯤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왼쪽 알트키 이거 클릭 드래그 C16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매크로 연결 지정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연결 지정 확인. 그리고 단추 1위에 커서 넣으시고 저기 포인트 넣으시고 I자 모양일 때 클릭 커서 넣으시고 이제 지우시고 필요한 텍스트 입력 평균 빠져나올 때 ESC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B사에서 이 13 영역에 잠깐만요. B사 여기군요. 여기. 예.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 생성자. 잠깐만요. 심표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 있죠? 이거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단추의 명령 단추 이름이 심표 스타일입니다. 됐습니까? 표시 형식 적용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서식 꾸미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표시 형식도 셀 서식 꾸미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귀찮아서 문제를 못 읽겠습니다. 자, 심표. 이게 이제 뭐냐면 타성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러다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B사에서 214 선택하시고 13까지 선택하시고 심표 스타일은 표시 형식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홈, 표시 형식 뭐 요건 처음 다뤄보는 것 같네요. 표시 형식 서식은 자, 심표 스타일 클릭 끝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도형 연결하고 나오네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사각형이라는 표현이 문제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위치는 삽입할 위치는 D16에서 D15에서 116 여기네요.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요건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의 텍스트 입력할게요. 먼저 엔터 심표 빠져나올 때 ESC키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 커서가 도형 안에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지정한다. 그리고 심표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자, 해제하실 때는 ES키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 자, 평균 계산해 볼까요?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 지우시고 평균 클립. 오케이,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표시 형식 없음. 요거 표시 형식 기능 없음. 여기 그리고 심표 클릭. 자, 저장. 차트 작업.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도 잘 되시면 혼자 하세요. 대도움 없이. 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수정. 차트 개체 선택. 동그라미 1번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이것도 이번엔 디자인 탭에 종류의 차트 종류 변경 원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3차원 원형. 차트 종류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2번. 차트 제목의 구성 요소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를 일단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어, 차트 위로 삽입한 후라는 표현이 있네요. 문제에 클릭. 직접 입력하는 건지 연결하는 건지 확인했어야죠. 후 A1 셀과 연동, 연결, 수식, 참조, 수식이라는 얘기죠. 연동돼도 지정하시고 그러면 자 차트 제목이란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 커서 놓으시고 식 작성 입꼬리 필요할 거고 그다음 해당 셀 주소 클릭 직접 클릭 해당 셀 주소 직접 클릭 A1 그리고 엔터. 자 3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자 꺾은선 막대 계열은 막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합니다. 꺾은선 계열은 선들이 모여서 계열을 형성합니다. 원형은 조각들이 모여서 계열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계열을 표시해준다. 그리고 임의의 조각을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계열, 즉 조각 전체 선택 계열입니다. 이게 계열의 첫 번째 조각의 각도를 지정하시고 하면 계열에 대한 작업이죠. 자, 서식에 계열, 총점 계열 선택 여기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서식 작업창을 여는 것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있으니 이거 이용하시는 것도 있죠. 자, 일부러 여기저기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네요. 옵션에 가면 있겠네요. 옵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5도. 15라고 하면 입력하시고 도는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3차 그리고 이건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서식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3번 3차원 회전에서 Y 회전 자 3차원 회전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차트 영역 안에 차트 영역 안에 서식 꾸미는 거겠죠. 안에 찾아보면 있겠죠. 그 중에 효과입니다. 3차원 회전 Y축 값 30도 직접 입력하시거나 조절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셨다면 엔터 치시고 그리고 작업창이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5번 데이터 계열 레이블 값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꿔줬거든. 자 그러면 임의의 조각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 둘 6개의 조각이 다 선택되어 있다. 계열 선택이죠. 아니면 여기서 계열 총점 계열 선택 그리고 레이블 차트 구성 요소죠. 이것도 요 근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레이블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조각의 바깥쪽 끝에라고 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끝났죠? 저장.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상설 기출문제 5회차 열겠습니다. 5회차입니다. 5회차. 자, 어디 가시냐면 기본 작업 3으로 갈 거고요. 저희들 교재
시트면 기본 작업 3, 교재 170. 자, 이건 그 자동 필터 문제인데 자동 필터 문제를 사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거 가지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자, 조금 표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한 번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읽겠습니다. 상공식당 주말 예약 현황표에서 결제 예정 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면서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인 데이터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음? 조건이 몇 개 보이죠? 3개. 결제 예정 금액 20만 이상 이란 것과 결제 예정 금액 30만 이상, 그걸 합쳐 놓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문장을 합쳐 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나요? 어디서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제가 뭐 똑같은 수업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온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 따로따로 해석하고 나니까 아까 뭐 7점돼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 20만 원대라는 이야기잖아요. 20만 원대. 예? 이걸 표현을 또 달리 바꾸면 20만 원대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제 예정 금액 20 이상 3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그러면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20만 이상 30만 미만 두 개가 교차되잖아요. 엔드입니다. 엔드. 자, 그다음 여기는 엔드. 그러면 결제 예정 금액 30만 미만과 메뉴 등심 스테이크 사이에는, 그럼 문제 이면서나 명시되어 있네요. 엔드네요. 그럼 엔드.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시오. 사용자 지정 필터 결과는 A사에서 G18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시오. 자, 이거 무슨 기능 이용하셔야 되죠? 문제 읽어보셨으면 무슨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무슨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고. 왜? 거기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는 어느 기능에서 나오는 용어냐면 자동 필터라는 기능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걸 보고 저도 나름 판단한 겁니다. 아니면 뭐 저도 뭐 이건 고급 필터가 될 수도 있고 자동 필터가 될 수도 있거든. 어쨌든 우리는 선택사항 두 개 중에 한 개였습니다. 분명히 이 방금 이건. 근데 정확하게 어디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때문에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이구나라고 판단. 이게 실제 나왔던 문제고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G18 범위.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 뭔 소리 합니까? 죄송합니다. 취소. 필터, 자동 필터. 자, 그러면 한번 바뀌었죠? 그러면 결제 예정 금액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터라는 조건에 가시면 그 메뉴의 맨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보이세요? 네? 수업 중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사용을 했는지 아닌지 저도 잘 기억이 없어서 뭐라 말을 못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걸 클릭은 안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또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조건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니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용자 지정 필터 창이 나타나며 결제 예정 금액이, 자, 조건 설정합니다. 이상 무슨 값보다 콤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and A 그리고 미만 뭐보다 30만. 확인. 끝이 아니죠. 요 상태에서
다시 두 조건을 처리한 상태에서 다시 요거 처리해야 되죠. 메뉴에 가셔서 물론 이거 뭐 텍스트 필드의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기 뭐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원래 있던 리스트거든요. 그 제공해 줍니다. 목록 단추 누르면 직접 입력 안 하셔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선택해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용자 지정 필터 결과는 이 결과는 아까 시작할 때 무슨 자료였죠?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만 봅니다. 시작할 때 자료가 여러분 눈에 익겠죠? 이런 자료를 보고 계셨죠? 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 필트의 결과는 뭘 가지고 다루죠? 필트는 뭐 가지고 다루죠? 제목 가지고 다뤄요? 아니죠. 레코드 가지고 다루죠. 예? 필트는 레코드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이 제목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용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A4부터 G18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자동 필터를 설정할 때 A4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이건 레코드는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 단위로 결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렬이든 필터든 뭐 그렇게. 자, 저장.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입니다. 아마 거의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뭐로 시작하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 이번에 또 어디로 가냐면 분석 작업 2로 갈게요. 그 교재는 172페이지. 뭐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뭐 다른 걸 했으니까 똑같은 거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 거기 요 3분의 2번 하시기 전에 3분의 1번에 보시면 거기 부분한 문제인데 방금 하셨던 뭐 내용 다 하시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삼각형까지는 앞에서 하신 건데 거기 보면 평균값 소점 첫째 자리의 표시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인 줄 알고 계세요? 부분합에서 아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표 스타일 바꾼 것도 기억나세요? 예? 부분합에서 우리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근래에는 기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션이 한두 개씩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 걸 그랬죠. 자, 밑에 정렬 갑니다. 정렬.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SG 쇼핑몰 인터넷 회원 관리 현황표에서 거주지별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순으로 자 이게 딱 보면 이 순서가 오름 차순이에요, 내림 차순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잘 보세요.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오름 차순이잖아요. 관심 없어요? 혹시 사전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왜 그러냐면 이걸 오름 차순으로 설정하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해도 됩니다.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게 오름 차순이니까.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오해 소지를 주고 있죠.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름 차순이었다면 그냥 오름 차순이라고 아마 명시를 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특성상 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일한 거주 지역일 경우에 가입 연도 셀색이 RGB 91,155,213일 경우에 값의 위에 표시되도록 하시오. 뭐 이거 서식 이용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인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저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죠. 거주 지역 문자값 기준이고 자 이게 오름 차순이긴 하지만 이게 만일에 여기 이 값을 선택해야 될 사항이었다면 아마 시험에서 오름 차순이라고 아마 명시를 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건 직접 만들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새 목록 클릭. 있든 없든 강남구 엔터 마포 엔터 송파구 용산구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들이네. 자, 추가.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확인. 자, 1차 정렬 여기가. 그래서 같은 거주 지역이 있다면, 동일한 거주 지역이 있다면 1차 정렬. 기준 추가.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값 기준이 아니라 이번엔 서식입니다. 문제에 셀 색이라 되어 있죠. 배경 색깔, 치우기 색깔, 다른 표현 셀 색. 그리고 서식 목록, 저 옆에 색깔 목록에 갈게요. 그러면 파란색 계열이 하나가 있고 채우기 색깔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색깔 값, RGB 색깔 값이 화면에 보일 거고 91.155.213이라는 색깔 이런 값 확인하시고 클릭. 모아서 어디 위쪽에 두겠다는 게 문제 내용이죠. 요즘 나오는 문제의 수제가 이런 식이라고요. 확인. 우리 교재에서 연습하였다. 그러면 거주 지역별로 쭉 되어 있고 같은 거주 지역이라면 파란 색깔이 위쪽에 저장. 자, 그다음 하나 더 또 꼭 살펴보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상설 기출문제 8회차 갑니다. 8회차. 8회입니다. 8회. 여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뤄보지 못한 예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응? 응. 네? 8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8회가 아니고 9회네요. 9회. 잘못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회입니다. 9회. 자, 9회차 열었어요. 기본 작업 30초 가시고 교재 222페이지. 문제 1의 3.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이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 문제가 좀 쉬운 내용의 문제가 있고 제가 수식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던데 어려운 문제 예제만 우리가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뭐 안 가르치지 않더라도 뭐 푸는데 지장 없지만 어쨌든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122 문제 1, 3. 자, C3, C4에서 C1호 범위 잘 확인하시고 여기네요. 체험 코드가 R이 포함된 셀의 배경색, 표준색, 노랑 저장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고요. 작성하라. 규칙을 일단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수식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이세요? 텍스트 포함. 텍스트 포함 보이세요?
이렇게 포함, 클릭. 그리고 무슨 자료가 R, 대문자 R, 이 포함, K, K가 포함된, 감사합니다. 자, 배경색, 표준색, 노란색 중에는 그런 서식, 적용할 서식에 그런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없네요. 없으면 내 입맛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쓰겠다. 그리고 배경색, 채우기 색, 배경색, 노랑. 여기가 노랑인 거 잘 모르시면 여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냥 나와서 다시 배경색 색깔 목록에서 클릭. 그리고 확인. 확인. 그 다음 F4에서 F15 영역은 학생 수에 대해서 상위 3까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상위. 그러면 여기 규칙 중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내용이 보이시죠?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 상위 세 그러면 10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값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직접 입력하거나 조절 단추를 통해서 조절하시거나. 그다음 글꼴색, 표준색, 파랑.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없네요. 빨강 텍스트는 있네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셨어요. 글꼴색, 글꼴색, 파랑. 그리고 확인, 확인. 그러면 큰 값 3개. 교재에서 한번 더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 온 김에 그 분석 작업 2로 갈까요? 온 김에 분석 작업 2로 갈게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2분들이죠, 2분.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23페이지 문제 3번의 2번. 혹시 이 기능도 기억이 안 나세요? 분석 작업의 7가지 내용들 중에. 뭐 다 웬만큼은 다 이건 다 기억나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평균 계산하고 그 요약표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런 이런 구조가 유사하거나 똑같거나 뭐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하는 지금은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요약표의 범위 설정, 요약표의 범위 설정, 데이터의 통합,
그다음에 계산은 뭐 평균 계산할 거면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 제목을 포함해서 추가 문제표 2도 이용한다 그랬고 제목 포함 그 제목을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표 3에 있는 제목도 포함해서 범위 설정 추가해서 여기 등록을 시켜야만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통합 기능을 쓰는데 사용할 원본이 된다. 그때 각각의 숫자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행 왼쪽 열 제목 레이블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원본 데이터의 구분이 나고 그 구분된 값이 계산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에 요약표, 집계표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잠깐만요. 이제 혹시 상설 기출문제 2회차가 열려져 있나요? 닿지 않았나요? 음, 닿지 않으셨으면 분석 작업 1시트로 가시고 요약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약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복사해 쓰세요, 복사. 예? 복사해 쓰세요. 표가 이렇게, 표의 구조가 유사하거나 똑같거나.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인데 이게 원본 자료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요약표는 어떻게 나와 있던 게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범위 설정하시고요. 뭐 어떻게 사용을 하시든 간에 이게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이 원본 자료 구조를. 그러면 뭘 학교를 가도 뭘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본을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들 같은 원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 이게 왼쪽 편에 있는 원본을. 이 옵션 때문에 지점명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걸 구분은 안 되잖아요, 제품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냐,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이건. 무조건 맨 앞에부터 선택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것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여기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맨 밑에는 하계는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이건 원본 하나입니다, 지금. 추가. 그럼 여기 다 구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채택 왼쪽을 사용하겠다 확인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잘하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실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래 놓으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예제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합쳐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결국은 같은 거라니까, 이게. 구조를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셔야 되는데, 아마 저 유형이 나왔을 때 저걸 많은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맞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 왜? 모든 그때 당시마다 예제가 다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이 구조나 이 구조나 뭐가 틀려요? 틀린 게 없는데. 그런 겁니다. 엑셀을 잘 쓰냐 안 쓰냐는 기능을 가르칠 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이고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래서